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가셔야 될 길들이 6차 산업을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6차 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1차, 2차, 3차를 더하거나 곱하면 6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도쿄 대학의 이마무라 교수라는 분이 1990년대 초반에 만든 이론인데 한국하고는 잘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본은 옛날식으로 얘기하면은 3,300개 시정촌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 700개 정도로 통폐합이 됐는데 이 3,300개 시정촌, 700개 시정촌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를 생산한 것을 지역 안에서 2차로 가공하고 3차 서비스가 들어가서 이 지역이 돈을 벌고 그걸 같이 나누는 구조인데 저희는 1차가 시골로 들어가면은요 1차가 거의 한 60% 정도 되고 2차는 거의 없고 나머지 3차입니다. 그러니까 6대 1대 3, 2 요 정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1차 산업 하는 사람이 가공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러려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1차가 규모화가 돼 있는데 정부가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그래도 이게 다른 대안보다는 이게 대안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면은 정책의 일관성이 다 없어져요. 근데 요 정책은 박근혜 때도 이 정책을 쓰고 그다음에 지금 문 정권에서도 이 정권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박 정권이나 문 정권에서.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촌 관광이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농촌 관광에서 민박이 핵심입니다. 민박이. 민박이라는 거는 이제 이 사람들 저희 빈 방에다가 재우는 게 민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지금은 시설 중심으로 가가지고 평당 한 600만 원 정도 들여야지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지. 그러면 600만 원이면은 10평이면은 6천만 원이고 50평이면은 얼마에 3억이 들어가야 돼요. 자본력이 큰 놈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리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 그다음에 지역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은 여러분들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자본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고 지역 중심이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나는 산물을 브랜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주로 가면은 참외, 상주로 가면은 꽃감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박을 잘 하시려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잘 한답니다. 썰과 뻥을 융복합한 왕구라를 잘 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그때 원칙이 바뀌어요. 손님의 향해서. 근데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1 더하기 1은 2고 3이 나오거나 1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민박 같은 거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요. 막 싸워요. 싸우면 댓글 이상하게 올라가고 인터넷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는 진짜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효소나 가공 이런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공을 하시는데 효소, 이제 초절임하고 식초, 나만의 술 만들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많이 받고 연습하고 실습하고 훈련하고 견학하고 경험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교육받고 연습하고 실습하고. 근데 우리 현재 시스템은요. 교육만 해주지 연습 실습은 별로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멘토 밑에 들어가서 배우고 익히셔야 돼요. 학습, 배우락, 익힐습. 그거를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좋은 멘토는 이런 사람입니다. 독림가, 임업 후계자,
그다음에 선도농가 뭐 요런 사람들이 강소농가 요런 데가 억대 분원이고 좋은 멘토가 될 수가 있어요.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기간이 짧은 거. 뭐 5년씩 걸리는 농사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70이래요. 그래서 그 교육하는 강사분이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인삼을 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3기작을 해야 돼. 3번을 돌려야지 그 다음부터 돈이 나오는데 70인데 3번을 돌리면 85세예요. 은퇴를 해야 돼요. 80부터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인삼 농사는 1, 2년 차는 괜찮은데 3년부터 5년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작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어떤 사람이 나팔꽃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팔꽃을 밭에도 심고 뭐 다 심었어요. 근데 돈이 필요해서 나팔꽃 사러 가려고 이제 팔러 가려고 그래서 장에 나갔어요. 나팔꽃 사세요. 나팔꽃 모닝글로리입니다. 선생님이 사세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이 약간 이상해. 근데 저녁이 돼도 하나도 못 팔았어요. 나팔꽃 사세요. 나팔만 아파. 그러면은 진짜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고추나 오이나 배추나 무나 이런 건 누구나 다 이 소위 필요제 아니에요. 이런 걸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민박 쪽으로 가시고 그러시면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간단하게 요런 건 이제 다 생략을 하고요. 이 사기꾼이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땅 토지 사기하고요. 전원주택을 저가로 공급한다라고 사기치고 신품종 묘목으로 사기치고요. 그다음에 정부지원금 알선으로 사기치고 요게 4가지가 기본적인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교육 받으시면은 다들 깨우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교육 없이 무작정 시골로 내려가면은 실패하고요. 정보 없이 땅 사고 집 짓면은 요것도 실패하고요. 아까 여기 가격 같은 거 요거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촌 창업 실패 없이 성공하는 방법이 정보 부족을 해소하고요. 충분하게 준비하고 가라는 얘기. 그다음에 소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빚내서 창업하지 말고 배우고 익혀서 창업해라. 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적응하는 방법이 삼선짜장. 먼저 인사하고 먼저 물어보고 먼저 나눠주고 3선. 짜증내면은 할아버지들 싫어해요. 장단을 잘 맞춰줘라. 그래서 이 3선짜장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해서 매입하라. 아까 설명 많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지도가 요겁니다.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게 요게 30년 뒤에 지방 소멸 지도예요. 지방 소멸하는 요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많이 가고자 하는 데는 공무원도 불친절하고 땅값도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디로 갈 것인가? 강원도 양이나 정영삼, 양구, 인제, 화천, 정선, 영월, 삼척. 그다음에 경기도는 연포요. 연포탕 아닙니다. 연천, 포천, 여주, 충청북도 옥보단, 영계, 옥천, 보은, 단양, 영동, 괴산. 충청남도는 금부처 지역, 금산, 부여, 청양. 경상북도는 상문이 BYC, 상주, 문경, 의성. BYC는 속옷이 아니라 이 봉화, 그다음에 영양, 청송, 예천. 그다음에 이제 이 서부는 삼해치, 여기 하동, 함양, 합천, 거창, 산천. 남부가 창남의 고통, 창녕, 남해, 의령, 고성, 통영. 그다음에 전라북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무진장 꼬부장합니다. 무주, 진안, 장수. 그다음에 고창, 부안, 정읍. 자, 여기 전라남도는 장보고가 청해진이 완도에 있습니다. 완해진에서 했는데 장보고는 약한 무신이 아니라 강한 무신이에요. 장흥, 보성, 고흥, 완도, 해남, 진도. 강은 어디죠? 네, 강진, 무안, 진안. 제주도는 표를 잘 안 줘요. 한 표 안 줘. 한경, 표선, 안덕 이런 데로 이제 여러분들 가시면은 좋고요.
100만 원으로 살라 그러면은 이 생활비 증가 원인이 도시 씀씀이 그대로 사람 관계에 대한 비용이 크고요. 교통비, 난방비. 이게 중요한데 난방비 차이가요. 강원도 양구나 인제나 화천이나 요런 데 사는 데는 겨우 내내 쓰는데 한 200에서 250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저쪽에 우리 남부벨트 해남이나 진도나 완도 1월 평균 기온이 0도 가까이 되는 데는 한 5, 60만 원이면 돼요. 이제 양구나 이런 데는 겨울이 10월 말 10월 중순 첫눈 내릴 때부터 와서 5월 초까지 겨울이에요. 7개월이 겨울이에요. 근데 이쪽은 11월, 1월, 2월 중순이면은 매화 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겨울이 짧으면은요 안 아파요. 겨울이 길면 아프고 비용도 발생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요 썬벨트라고 얘기하는 이제 저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애리조나까지 이 라인 아래로 북부에서 벌어서 남부에서 쓰는 이런 형태로 가서 우리도 이제 좀 지나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 농촌에서 갈등을 완화시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 고치고 농기계 고치고 임의용 제과 제빵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행동은 인사 잘하고 물어서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마을 행사 출석하고 마을 일 거들고 이러면 되고 요 아가 자린 날을 잘 아셔야 돼요. 아는 척하지 말고 가진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있는 척하지 말고 나를 낮추자 나대지 말자. 아가 자린 날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4월 달에 낼 수 있는 소득이 산채 나무순, 두릅, 오가피, 온나무, 엄나무 300평씩 심어서 평당 10,000원씩 300만 원 정도 만들고 6월 달에는 오디, 보리수, 체리, 산딸기, 복분자 뭐 여러 개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하고 10월 달에는 으름, 달에, 머루. 요거는 계곡이 있어야지 됩니다. 계곡이 없이 등성이 같은 데는 잘 안 되고 물이 있어야지 되는데 팔고 남으면은요. 요거는 초절임을 만들고요. 초절임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주면은 맛있대요. 진짜 맛있대요. 왜냐? 공기 다르고 공짜니까 맛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 나오는 거는 요거 가지고는 효소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만드는 건 일부 냉동고에다 집어넣어서 요구르트 집어넣어서 믹서해서 먹으면 처음 먹어보는 생과일 주스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술을 담그시면 되고요. 그래서 술 음료, 밑반찬이 있으면 민박이 가능한 겁니다. 민박은 방 하나에 보통 방 2개 정도 하는데 한 700만 원 정도 이건 농촌진흥청의 졸업한 박사 연구에 의하면 700만 원 정도 소득이 나요. 그러면은 이제 1,400 정도 나는데 7, 8월은 하루에 16시간 정도씩 일하셔야 돼요. 그런 이제 힘들고 나머지 겨울은 이제 굉장히 쉽고 그러는데 민박에서 단골을 만드시면은요, 이게 소득이 안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못 보던 뜨내기 손님들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안정화 시키는 것은 닭 잡아주면 되는데 썰과 뻥을 좀 쳐야 돼요. 이 닭이 뱀 먹고 지네 먹고 산삼 먹은 닭이더라고. 그 사람이 봤어요? 우기면 되는 겁니다. 우겨서 이거는 50만 원 이상 가치가 가는 건데 손님한테 공짜로 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0만 원 먹고 들어가고 당금주 좀 주고 그러면은 한국 사람은 고마우면은 민증 까자 그래요. 그러면 형님 동생 되고 단골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단골 손님 8명을 만드시고 그러면은 이제 직거래해서 연 100만 원 정도 하면 요게 3,400만 원 정도 소득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 방법을 가지고 자급자족 경제적 자립이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가능성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은 경제적 자립을 못하면은요, 어려움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분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역기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 내리겠습니다. 능력 안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동의 꼭 받으셔야 되고요. 기농산어촌 중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되고요. 어디로 갈 것인지,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서 살 것인지, 어떤 사회적 관계를 가질 것인지는 충분하게 교육을 받고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산 성공을 간절히 기원하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